말하는 이예요. 화자란 시에서 말하는 이로 다른 말로는 시적 화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화자의 특성은 시인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거고요. 시의 주제나 분위기도 효과적으로 전달해요. 별표 땡 해놓자. 시에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해요.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주로 나라는 말이 있으면 드러났다고 하고 없으면 드러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 저 시를 보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에서는 여기 좀 확대할게요. 여기선 서빈아 나라는 게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화자가 직접 드러나진 않은 거야. 다만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다. 누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냥 남자인가 보다. 그래서 소년이 화자인가 보지?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저 시에서는 시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고 어린아이를 화자로 설정을 해서 좀 더 순수한 느낌을 주고자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런 화자의 역할은 시의 주제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조와 분위기를 형성해서, 어조라는 거는 말투야, 말투. 그래서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정서나 태도를 통해, 정서는 뭐냐면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런 걸 통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래 시를 또 보면 우리들한테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세요. 물고기인가 봐, 화자가. 그래서 화자가 물고기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건 요거 때문이지. 요거. 꼬막지 마세요. 우리도 피부 보호를 위해 미끄러운 피부, 거친 피부 다 특성에 따라 정성 들여 화장한 거예요. 이렇게 향기가 다양한 걸 무조건 다 비린내라뇨. 물고기 일동.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자를 물고기로 설정을 해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비판하고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정서는 쌤이 아까 감정이라 했는데 그 태도는 대응 방식이야. 시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긍정적이거나 의지적이거나 반성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가 있을 거예요. 잠깐 1, 2, 3 한번 풀어봐봐. 네. 올라가서 틀린 것은 3번이죠. 반드시는 아니고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했지. 2번은 주제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3번은 몇 번 했어요? 잘했어요. 옆으로 가서 이제 시를 한번 배워봅시다. 딸기. 시의 화자, 딸기라는 거예요. 일단은 화자가 딸기래.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이가 딸기고요. 상황은 딸기가 먼 길을 짐차에 실려와서 낯선 거리를 다니며 자신을 사갈 사람을 찾고 있고 사람처럼 말하는 의인법이 있고 사투리를 쓰고 있고 손님에게 바라는 바를 직접 말하면서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어요. 주제는 이런 거래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50리래요. 서빈아. 리라는 게 1, 2가 약 0.393km야. 그럼 이거 몇 미터예요? 그치. 약 400m거든. 1, 2가. 근데 50리면은 50 곱하기 400m 해가지고 대략 몇 킬로? 20000m면 20km지.
그래서 약간은 거리가 있어요. 오십리 짐차에 실려왔어요. 이렇게 사투리를 쓰고 있고, 지금 자기가 짐차에 실려온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멀리서, 오십리 결국 멀리서 실려와서 자기가 지금 자기를 사갈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멀미도 가시기 전에 낯선 거리 쏴댕기면서 지 몸 살 사람, 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 제 사투리이니까 즉 시적 화자인 딸기를 말해요. 딸기를 사갈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게 지금 상황인 거야. 그치? 159쪽 하유라 159 159 헌디 목마름은 인양저냥 견딜 수 이슈. 그러니까 목마름이라는 거 정도는 자기가 견딜 만한 거지. 견딜 만한 어려움. 근데의 사투리예요. 볼기짝 쥐어 뜯으며 살결이 거칠다느니 단맛이 무르다더니 하지 말어유. 이건 지금 누가 하는 거야? 볼기짝을 쥐어 뜯는다는 건, 볼기짝은 어디냐면 약간 허벅지 이런 데를 말하고, 볼기짝 이런 데도 말하고 같아. 살결인데, 살결을 쥐어 뜯으면서 거치니 어쩌니 하는 거는 손님이 하는 거지. 손님. 갔다 와. 아까는 안 가고. 손님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품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냐면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왜냐면 자기는 그냥 딸기가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탔어요. 이게 바로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인 까닭이에요. 왜냐면 이런 손 저런 손을 고루고루 탔다. 즉 여기서 하나님 손이라는 거는 자연을 의미하고, 농부는 어쨌든 농부죠. 자기를 길러준 사람. 그런 손을 고루고루 탔다. 그러니까 지폐 한 장으로다 우리 식구 사돈의 팔촌까지 두루 사가는 선상님들,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지요. 대화를 하는 형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딸기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화를 하고 있는 거지. 딸기를 사람이어야 말을 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선생님들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겠슈. 몸값을 후하게 쳐준다라는 거는 조금 비싸게 샀으면 좋겠지. 비싸게 사기를 바란다는 거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화자가 요구하는 거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화자의 바람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법이나. 일단은 이 화자의 특성은 사투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바를 직접 얘기하는 스타일이고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다. 딸기가. 그치? 그리고 이러한 사투리를 쓴 거의 효과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사투리를 사용한 것의 효과는 첫째,
구수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친근한 느낌. 둘째,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약간 시골 느낌 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사투리를 쓴 부분은 여기에서 뭐 했어유, 써유, 슈 이런 거 바로 유 했어유 이런 데예요. 슈 이런 거. 이런 끝부분이 다 사투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